안녕하세요. 성수쌤입니다. 예, 반가워요. 예. 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게 된 것은 이번에 제가 새로 이제 기획한 프리테스트라는 이제 콘텐츠로 학생분들한테 좀 해계학, 좀 많은 문제를 좀 제공해 드리고요. 좀 친근감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유튜브로 이제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프리테스트 말고도 제가 향후에는 좀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으니까 뭐 다른 콘텐츠로도 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질문도 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프리테스트 레벨 1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테스트 레벨 1 기초회계 및 기말 수정 분계. 자,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볼까요? 다음 중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K, IFRS상의 재무제표. 자, 먼저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자본 변동표, 그리고 부연 설명인 주석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 뭐 답은 맞추겠지만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니까 얘는 기말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금액에서 단기 변동액이 반영된 금액이 바로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이 되겠죠. 반면에 포괄손익계산서, 얘는 일정 기간에 대한 표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기 변동액이 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도 일정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 요게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되는 거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제조원가 명세서. 그러니까 답은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에가 해당되겠죠.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논리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 후,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결산일의 사용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X1년 기초와 기말 소모품은 각각 27만 원, 36만 원이다. 단기 소모품 구매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70만 원이다.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산된 소모품비는 얼마인가?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T계정으로 푸는 방법, 나중에는 현금흐름표 방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지금은 T계정으로 푸는 방법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T계정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소모품, 자산이니까 차변에 증가하고 대변에 감소하겠죠. 기초는 항상 증가 자리에 위치하겠죠. 왜냐면은 전기에서 넘어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은 감소 자리에 위치하겠죠. 기말은 다음 연도 차기로 나갈 거니까요. 소모품을 구입하면은 우리가 증가 자리에 위치하니까 차변 여기가 70만 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옮겨 놓으면 이제 대변의 감소사 여기가 이제 소모품 여기 사용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산된 소모품비를 의미하게 되고요. 계산을 하면 이 두 금액을 더해서 얘를 빼니까 어차피 더해서 뺄 거니까 미리 빼고 합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34, 70에서 이거 36만 원 빼면
그러면은 61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61만 원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뭐 공무원 시험에서 계산기를 못 사용하니까 손으로 계산하는 능력도 중요해요. 손으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참고로 저는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칠판이 아니고 이제 와컴을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림이 제 마음대로 잘 안 그려지는 게 있으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볼까요? 자, 3번 문제. X1년 재무상태표와 재무성과 자료는 다음과 같다. 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기말 부채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BS를 다 그려서 푸는 방법을 적용하시는 게 좀 좋은데요. 한번 여기다 풀어볼게요. 밑에다가 BS, 밸런시트를 그리는 거죠. 재무상태표, 기초의 재무상태표, 기말의 재무상태표, 밸런시. 자, 그다음 옮기도록 할게요. 기초 자산이 500만 원, 그 기초에 500인데 5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자릿수를 좀 줄여서 표현할 수 있죠. 6자리를 줄여서 5로 표현할게요. 500만 원. 자, 그 다음에 총 부채가 200만 원, 기초가. 그 다음에 자산은 기말 자산이 650, 6.5라고 표현하고, 이 밑에 이제 일단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우리가 기초 자본이 3이 나와요. 300만 원.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말 자본을 찾을 건데요. 이 자본에 대해서 증가하는 게 일단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20만 원 나와요. 그래서 0.2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50만 원만큼 0.5 자본이 증가할 거고, 현금 배당 10만 원만큼 자본이 감소하겠죠. 토탈 0.6만큼 자본이 증가해서 3.6이 기말 자본이 돼요. 이걸 통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기말 부채를 알 수가 있겠죠. 계산하시면 290, 2.9, 290만 원. 2번이 답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상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자는 당연히 1번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이 대표 이사, 뭐 다른 말로는 이제 경영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은 뭐 이사회가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니까요. 아니면은 경영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은 논리에 다음 기말 조정 붕괴에 대한 수정 붕괴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을 찾는 게 아니라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일단 1번은 단기 7월 1일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현금 100만 원 입금하였으나 결산일까지 이자 수령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자 관련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기말수정 분계를 하겠죠. 그래서 뭐 분계를 한다면 차변에 미수이자라고 해서 자산이 증가되고요.
단기분만큼 하지만 여기서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 그래서 수익이 증가하겠죠. 수익이 증가하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문제를 보시면은 감가상각비 3만 원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그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 뭐 비용이라고만 정리해도 상관없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참고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 차감 항목인데 여기 효과는 자산의 감소로 생각하면 돼요.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켰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자, 이제 3번을 보시면은 당기 11월 1일에 소모품을 5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기말 결산일에 미사용 소모품 2만 원 남아있다. 자, 소모품 분기에서는 구입할 때 자산 처리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산 분기에서는 우리 차변의 비용으로 바꿔주죠. 차변에 소모품 B라고 해서 비용으로 바꿔주고 뭐 사용분만큼 하지만 여기서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대변에는 이제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겠어요. 또 당기순이익을 이제 비용이 발생하니까 감소시키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방향이 지금 다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은 단기에 4월 1일부터 회사 건물을 민국에게 1년간 임대하고 1개월에 만 원씩 1년부 임대료 12만 원 현금으로 받아 전액 수익 처리해야 했다. 자, 여기서는 돈을 받고 수익 처리했다는 게 중요해요. 대변부터 분개하면 전액 수익 처리했으니까 결산에서 우리가 내년에 속하는 것만큼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처리하죠. 그리고 차변에는 돈 금액을 이제 수익이 감소하는 처리하겠죠. 수익이 감소하니까 단기 순이익이 감소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답이 되는데 자, 요거를 조금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수익과 비용을 볼 때 수익은 이 이익하고 순이익하고 비례해요. 다시 말해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도 증가하고 수익이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하겠죠. 반면에 비용은 순이익하고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므로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이 감소하고 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순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을 증가시키고 싶다면은 수익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비용을 감소시키면 되고요. 순이익을 감소시키고 싶다면 수익을 감소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면 돼요. 아주 기본적인 회계적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회계 정보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영자는 회계 정보를 생산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회계 정보의 공급자이므로 수요자가 아니다. 아, 이거는 답이 1번인데요. 자, 1번이 답인 이유가 왜 그러냐? 이 경영자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예요. 제공자이자 그리고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이기 때문에 답이 1번이다. 그래서 경영자를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2번은 자, 여기 보니까 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회계 정보는 우량 기업과 비유량 기업을 구별하는 데 이용되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이게 옳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한정된 자원에 대해 효율적 분배, 배분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평성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집에 자녀가 둘 있다 해볼까요? A, B. 그럴 때 형평성은 이들에게 교육비를 제공할 때 A와 B, 뭐 가령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씩 똑같이 제공하는 게 형평성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A는 공부를 잘하고 뭐 B는 공부에 관심이 없다면 효율적 배분이다. A에 몰빵하는 거예요. A한테 200만 원 몰빵하고 B는 안 해주는 거. 즉 이게 바로 회계의 자원의 효율적 분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번은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하고 그렇죠. 외부 감사 법의 적용은 외감법 적용 대상인 기업이라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겠죠. 외부 감사를 하는 전문가가 공인회계사가 되겠죠. 자, 7번 문제. 자, 시산표 작성을 통해 항상 자동으로 발견되는 오류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시산표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불일치한 오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면은 오류라 할지라도 발견을 못하고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불일치하다면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로 기억을 보면 80만 원, 8만 원. 기억은 발견할 수 있는 오류. 니은은 60만 원, 60만 원. 디귿은 30만 원, 30만 원. 니은은 50만 원, 50만 원. 금액이 같으니까 발견할 수 없는 오류죠.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1번. 기억만 가능하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X1년도 말 결산 중 다음 항목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된 기말 수정 분계가 X1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만 파악해 주면 돼요. 자, 보시면은 7월 1일 1년치 보험료 12만 원 현금 지급하고 전액 성급 보험료로 처리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자, 전액 지급하고 자산 처리했다. 결산에선 비용 처리할 거니까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의 효과를 미치겠죠. 마이너스. 금액은 기간 경과분만큼이에요. 12만 원이고 1년치니까 12로 나누고 그 다음에 단기가 7월 1일부터 12월 말 6개월. 그래서 마이너스 6만 원이 되고요. 바로 이렇게 분개를 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바로 금액을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푸니까.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자산으로 계산된 소모품. 이게 중요한 말이죠. 20만 원 자산 처리했다. 기말에 10만 원 소모품을 보유한다. 자산 처리했으면은 우리가 사용분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여기는 사용분이 10만 원이죠. 20만 원을 구입했는데 남은 게 10만 원이니 그 차이 10만 원이 되고요. 자, 세 번째. 3월 1일 사무실 일부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 24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전액 수익 처리하였다. 자, 여기서 수익 처리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미사용액, 내년에 속하는 것만큼 부채 처리하면서 수익을 감소시키겠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마이너스 할 거다. 금액은 24만 원이고 내년에 속하는 거 1년치니까 12로 나눈 거예요. 자, 내년에 속하는 게 2개월이네요. 올해가 3월 1일부터 12월 말. 계산하면 4만 원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20만 원만큼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킬 거다라는 얘기죠. 2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타 포괄이익을 계산하시오.
이게 제가 수업에서도 강조했었는데, 자, 이런 문제 빨리 푸는 팁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바로 기초 자본을 구해주세요. 자, 기초 자산 15,000원, 기초 부채 8,000원, 7,000원이 기초의 자본. 자, 기말의 이제 자본은 기말 자산 18,000원에서 기말 부채 5,000원을 차감해야 되겠죠. 13,000원. 자본거래 증가 얼마예요? 6,000원이다.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나눌 수 있겠죠. 자본거래로 지금 유상증자로 2,000원 증가, 그 다음에 현금 배당으로 1,000원 감소. 자,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1,000원만큼 자본거래로 증가했고, 손익거래 증가가 5,000원. 이게 총포괄 이익이죠. 근데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3,000원이니까 나머지 2,000원이 기타 포괄손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000원이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0번.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수정 후 올바른 당기순이익. 수정 전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하시면 되겠네요.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 임차료를 과대 계상했어요. 임차료 비용이 과대하다. 그럼 비용을 줄여야죠. 비용은 이익에 반비례하니까 비용이 감소하면 당기순이익은 플러스. 이렇게 90만 원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자 수익이 과소해요. 그러면 이자 수익을 늘려요. 수익은 이익에 비례하니까 당기순이익 플러스 60만 원. 자, 감가상각비 과소 계산. 비용이 과소하니까 비용을 늘려요. 비용은 반비례하죠, 이익에. 비용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90만 원. 기말 상품이 과대하네요. 기말 상품을 줄이겠죠. 기말 상품이 줄어들면 매출원가, 비용이 커져서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 30만 원의 효과가 있겠네요. 이를 통해서 얼마예요? 1,070만 원이 당기순이익이다. 오류 수정 후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게 연습이 되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프리세트 레벨 1 기초회계 및 기말수정 분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